이게 얼만 줄 아세요?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차를 물어주실 건데요?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서 외제차 접촉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남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창백해진 청년은 빗물과 눈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꼭 갚겠습니다. 라고 되뇌었지만 남자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집에 돌아온 남자, 넥타이를 풀며 무심코 지갑을 열었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갑 속 투명 포켓에 끼워둔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축구공을 안고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오늘 자신이 길 한복판에서 모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배달원이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며 떨리던 청년의 목소리와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잔인하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비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차들의 헤드라이트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출근길 차량들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대의 검은색 외제차가 강남의 한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손목의 명품 시계가 그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골목에서 급하게 튀어나온 오토바이 한 대가 그의 차량 앞쪽을 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렸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빗속에서 자신의 차량 앞범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긁힌 자국과 찌그러진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토바이는 몇 미터 앞에 넘어져 있었고 배달 가방을 맨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큰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배달러는 25쯤 되어 보였고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낡은 우비에서 빗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배달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젊은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배달원을 향해 민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이 차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는 것은 그에게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멈춰선 차량들에서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달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배상하겠다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달원의 낡은 오토바이와 허름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퍼 하나 수리하는 데만 몇백만 원인데 무엇으로 배상하겠냐는 민준의 말에 배달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하면 골목길로 질주해도 되냐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배달원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배달이 늦어서 벌점을 받으면 안 돼서 급하게 달렸다는 그의 변명은 민준에게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손을 저으며 경찰을 부르고 보험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배달원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주는 차 안으로 돌아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배달원은 오토바이 옆에 서서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사고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원의 과실이 명백했고 민주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회의를 무사히 마쳤지만 하루 종일 아침의 사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업무 중에도 그 배달원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길에 오른 민주는 차를 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쳤고 저녁 하늘은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민주는 아침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갑이 생각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그는 무심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포켓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축구공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준혁은 축구를 무척 좋아했고 이 사진은 그가 처음으로 지역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 아침 만났던 배달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눈물이 맺힌 눈동자. 민주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과 오늘 아침 배달원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겹쳐봤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배달원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그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가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아침의 일을 계속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칠게 소리쳤는지, 배달원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했던 사고 서류를 찾았습니다. 배달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비서에게 오늘 오후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어제 받은 배달원의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낯설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고 났던 사람이라고 김태준 씨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사고가 났던 곳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민준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민준을 보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그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커피를 주문한 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태준은 배달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탁이 여러 번 된 듯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다른 운동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어제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니 당연히 화낼 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봤는데 태준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그냥 차를 망가뜨린 사람으로만 봤다고, 태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민준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이 왜 배달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다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대학도 못 갔다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한다고, 그래야 어머니 병원비를 댈 수 있다고, 어제는 낮 근무가 늦게 끝나서 배달 일에 늦을 것 같았다고, 벌점을 받으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급하게 달렸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괜찮으시다고, 투석만 잘 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이는 매일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수리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보험 처리하겠다고, 태주는 어머니 병원비에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배상해야 한다고, 분할로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심히 일하라고, 어머니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민주는 차에 올라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부끄러운 얼굴.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잘했다고, 그렇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조심스럽게 길을 양보했고, 식당에서 배달원을 만나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태준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는 건강해지셨을까? 그날 오후 민주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녁 한번 같이 하겠냐고.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자주 가는 고깃집이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민준은 태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태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수학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었고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 준혁은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꿈조차 꿀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혹시 다시 공부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을 쉴 수가 없다고, 어머니 병원비가 매달 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쉬웠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주는 태준에게 명함을 건네며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 태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과의 일상, 다음 학기 계획까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다가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물론 행복하다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라고, 자신이 항상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무슨 말씀이냐고, 아빠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태준, 같은 나이 또래였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었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민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사에 야간 근무나 시간제 일자리가 있냐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특별히 그런 자리는 없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는 젊은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혹시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적인 채용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관심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인사팀 직원은 물론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받은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로 태준에게 연락해 내일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주는 태준의
태준에게 장학 프로그램 자료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는데 자신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자료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있다고, 태준과 비슷한 나이라고, 그 아이를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고, 태준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한참 후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꼭 합격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은 장학 프로그램 신청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민주는 가끔 그를 만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했다고 외쳤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다 부장님 덕분이라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보답은 필요 없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그게 제일 큰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활짝 웃으며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젊은이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태준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야간 수업을 들으며 낮에는 여전히 일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가끔 그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공부는 어떤지, 어머니 건강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자신이 대학에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건강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준을 도운 것이 아니라 태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더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와왔고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주는 어느 주말 오후 태준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꿈이 생겼다고. 민주는 그를 바라보며 무슨 꿈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자신처럼 힘든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그리고 부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할 수 있을 거라고, 태준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뭔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태준이를 만났다고, 그 아이는 이제 희망을 품고 있다고, 몇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자신은 그저 작은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섰다고,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안에서
일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자신은 예전보다 더 겸손해졌고 더 따뜻해졌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태주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점도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주는 변화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고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주는 태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다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태주는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자신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 태주는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웠다고, 특히 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을 도울 때 마음이 정말 뿌듯했다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수줍게 웃으며 부장님처럼 좋은 사람은 못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라고,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었고 강물 위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태준이 졸업할 무렵 민준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원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민준은 인사팀에 부탁해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했고, 태준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태준은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본 순간 민준은 몇 년 전 비 오는 날의 그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당당한 청년을,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첫 출근을 축하했습니다. 태준은 깊게 인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태준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은 태준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기쁜 마음으로 청첩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은 아내와 함께 식장에 갔습니다. 태준은 행복한 얼굴로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계셨습니다. 민준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태준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비 오는 날 사고 났던 거 기억하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태준은 그때 부장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그리고 절망적이었다고, 차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막막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칠게 소리쳤는지, 미안하다고, 그때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라고, 부장님께서 다시 자신을 찾아주셨고 기회를 주셨다고, 그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태준이 그 기회를 잘 살린 거라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축하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 다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태준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배달을 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을. 민주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씨.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고.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임원에서 이사로 승진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했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회사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멈춰서서 웃으며 내일 발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즐겁다고, 일이 즐거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그러라고 하자 태준은 다음 달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며 축하했습니다. 태준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사님을 많이 생각했다고, 이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 기회와 희망과 따뜻함, 그런 것들을 자신의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이라면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이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자신의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각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어려움을.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아들 준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선배들은 다 바쁘고 자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만 말해주겠다고, 회사에서,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람을요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렇다며 준혁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사도, 동료도, 후배도, 심지어 경비 아저씨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일도 더 잘 풀리고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몇 년 전에 한 젊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라고, 그 친구가 아빠를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성과 내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몇 년이 지났고 태준의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퇴근길에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길 한쪽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배달원은 민준을 올려다보며 노인이 넘어지셔서 괜찮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노인을 함께 부축했고 배달원과 함께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다친 곳은 없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배달원은 자신의 배달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노인을 돌봤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모든 것이 해결된 후 민주는 배달원에게 수고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원은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민주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날 밤 민주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전하며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오늘 회사 후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와줬다고, 이사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처지의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얼마나 공정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제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처럼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회사의 장학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태준은 아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민준의 정년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회사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프로젝트도 받은 상도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젊은 배달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태준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비 오는 날 사고가 났던 그날이라고 대답하겠다고.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줬다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다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노을 같은 것이라고. 저물어가지만 아름답고 끝이 보여도 의미 있는 것. 계절이 다시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고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긴 인생을 살았고 의미 있게 살았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준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줘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준이 도왔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민준을 기억했습니다. 따뜻했던 그를, 관대했던 그를,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를. 태준은 조사를 읽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준은 민준의 아들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지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 민준의 필체였습니다. 태준은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평생 간직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전해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민준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태준은 회사 앞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0여 년 전 민준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태준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웠던 자신, 화가 나 있던 민준,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진 모든 일들. 태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날의 사고가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민준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고. 태준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준이 보여준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거리에는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들을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길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태준도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은퇴한 후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쏟았습니다. 민준이 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제 중년이 되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의대에 진학하여 소외된 지역의 의료봉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졸업식 날의 사진, 함께 산에 올랐을 때의 사진.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태준은 사진들을 보며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격려의 말들,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 민준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의 삶 속에, 그의 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태준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고.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태주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비 오는 날 있었던 일을,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손자가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가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주는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다른 노인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젊은 자원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방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 했었다고, 하지만 어떤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과 민준이 만든 장학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청년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그 대답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했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는 것. 태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날 밤 태준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사거리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꿈에서 깬 태주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빛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민준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고 그는 증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들, 손자, 증손자 모두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태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을 만난 것, 그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것,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비 오는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넘어졌던 자신에게 손을 내민 민준의 모습,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손자는 유명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손자는 의사가 되어 오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계속 변했습니다. 건물이 더 높아지고 거리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는 거리를 달렸고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누군가는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준이 심은 씨앗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많은 가지를 뻗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은 또 다른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과 태준이 만든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 사업가, 그들은 모두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민준이 그날 태준에게 화를 낸 후 다시 찾아가 손을 내민 그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를 알든 모르든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의 선택을. 세월은 계속 흘렀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를 알든 모르든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의 선택을.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민준과 태준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영화로 만들어졌고 연극으로 공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